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오랜만인가요? 한 2주? 2주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랜만에 반가운데 별로 반가운 표정이 아니네요. 아니 오랜만에 본 것 같지 않아서. 아니 그래요?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아무래도 우리 양혜정 선생님이 네. 지난 공개 방송 여파가 네. 있는 것 같아. 아니 뭐 저는 괜찮았는데 힘드셨나요? 저요? 네. 어유 아니에요.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 공개 방송은 아니었고 촛불 진행을 부탁받아서 했는데 네네. 그게 공개 방송으로 될지는 몰랐어요. 저희 동의도 받지 않고 녹음을 해서 그거를 방송으로 내보내셨더라고요. 저분이 과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분이 우려내는 거. 아니 어쩐지 계속 지시라는 거예요. 그 진행 중에 촛불에서 무슨 우리한테 계속 지시를 해요. 뭐 길다 잘라라 그만해라. 그래요? 그래서 저 왜 저러지? 그랬어요. 그래서 집회 신고 시간 때문에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방송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그러니까 편집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아 그런 거 있나?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쵸? 맞대요. 몰랐네. 역시 네. 양혜정 선생님은 주변에게 역시 이제 예민하시는구나. 나는 네. 쳐다보지도 않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나만 네. 생각했었구나. 몰랐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반갑지 않다 하지만 네. 그래도 간만에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 특별히 뭐 즐거운 일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물어봐도 되는가? 아 이번 연휴 때 맞아, 연휴. 네. 대마도 다녀왔어요. 대마도? 네. 왜요? 왜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왜요라니? 외도네 외도. 놀러 갔다 왔어요. 대마도 역시. 그래서 1박 2일 동안 2박 3일 일정으로 갔는데 1박 2일 동안 엄청나게 비가 와서 그래서 그냥 뭐 거의 차 안에 있던가 뭐 이랬던. 그래요? 근데 괜찮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마도. 저도 지금 가야 되는데 연휴 때 뭐 했나 내가 기억도 안 나네. 알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나름대로 그 우리 섭외 담당 네. 사무국장님이 네. 심혈을 기울여서 스카우트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어느 그 발표하시는 걸 듣고 어느 자리에서 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분을 들으시고 이분은 섭외겠다. 꼭 그런 결심을 했는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또 이상욱 국장님이 그러니까 저희 PD님이 레이더망을 갖고 있잖아요. 이분은 꼭 섭외해야겠다 하는 건 집요해요. 친한 척을 하시고 되게 선한 모습으로 접근을 하셔서 선한 모습 많이. 네, 그래서 섭외를 하시는데 네네. 아무래도 시즌이 지금 6.13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때쯤 또 한번 그 논란의 방송도 할 수 있고 그 지방선거를 그 복지 국가를 꿈꾸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네. 또 지난번 또 공개 방송에서 그 이어진 어떤 그 주제 같은 맥락에서 또 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지난 방송이 이제 정치에 직접 이제 정치인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였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마을에서 또 시민으로서 또 활동가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주민들 그 시민들의 어떤 복지 그 삶에 직접 이제 관여를 하고 계시는 그 분을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해 진짜. 아무튼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나눔 동작 네트워크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유호근이라고 합니다. 유호근 사무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희망 나눔 동작 네트워크. 그래서 희망 동네? 네, 맞습니다. 희망동네. 네, 약칭 희망동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희망동네. 성함이 좋다는 게 아니고 이름. 이거 단체명이요? 이름도 괜찮아요. 원래 그쵸. 유자 호자 네네. 괜찮다니까 몇 번 말해. 아니 줄임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희망 동네. 그게 네네. 이제 그 줄임말이긴 해도 그 어떻게 동네 안에서 어떤 희망을 찾는 어떤 네트워크, 네네. 희망을 갖는 그런 또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이거를 그 줄임말이 아니라 희망 동네가 약칭처럼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시 틀리네 생각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름을 정할 때 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하다가 저희가 동작구이다 보니까 동작구에서
개별 단체보다는 여러 곳들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네트워크를 붙여보니까 동네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네. 단체명입니다. 아, 네. 한 번 들으면 잊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번 들으면 다 잊어버리시는 게 네. 약칭은 기억하시는데 네. 뭐 여기 방송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 단체 이름이 풀네임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한 수십 개 나옵니다. 희망 동작 네트워크, 동작 희망 네트워크, 동작 희망 동네? 뭐 네. 아무튼 뭐 수십 개 이름을 네. 제대로 기억하는 분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 아, 그래요? 그래서 약칭으로 그냥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아, 있습니다. 네네. 희망동네. 이거 다음 주 퀴즈로 한번 풀네임으로. 아, 그럴까요? 이렇게 더 말해도 이상 모를까 언급하지 봐. 않는 걸로. 들어도 몰라. 네. 그럼 유혹은 그 사무국장님 그 직책을 맡고 계신데 그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꿈을 가지시고 이런 여기서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초반부터 너무 해주세요. 훅 들어가는데. 네. 그 저희 단체 소개만 해도 기니까 짧게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희망동네는 2004년도에 만들어진 동작구의 풀뿌리 시민단체입니다. 네.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운동에 대한 어떤 회의나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농담처럼 했던 얘기 그런 게 있었잖아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시민운동에 시민 없고 노동운동에 노동자 없고 학생운동에 학생 없다. 사실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런 좀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주민들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 네. 사실 사회운동이라는 게 너무 좀 엘리트화된 측면이 좀 있었다고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소수화되고 그래서 네. 동네로 들어가자. 마침 또 제가 초중고 대학교를 다 동작구에서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해보자라고 해서 단체를 2004년도에 만든 거죠. 그리고 지금 횟수로 15년 차 활동을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15년이면 작은 거 아닙니다. 네,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이 단체와 함께 시작을 하신 건가요? 초창기는 맞는데 네. 제가 이제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기획사 인쇄물 만드는 기획사도 한 2년 창업을 해보고요. 그래요? 네. 뭐 중간중간에 뭐 대리운전도 좀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했어요. 근데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맞겠다 판단 들어서 제 29살 때 단체를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전공, 20대. 전공은 근데 전공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활동을 이런 걸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생운동 하려고 대학을 들어가서 네. 제가 뭐 전체 졸업평점이 2.05예요. 그래서 네. 전공을 얘기가 좀 민망합니다. 학교는 네 전공은 정치외교 전공했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맨날 편지 쓰고 시험 볼 때 나와가지고 네. 네 기성 그렇습니다. 기성 정치하고 좀 다른 생각이니까 학점이 낮은 거네요. 아니 혹시 사회학 전공하셨나? 그러니까 근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그래요? 너무 네, 전곡을 찌르시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학점 중요하지 않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저는 대학생활에 네. 후회가 없습니다. 제 학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잘 알고 있잖아요. 뭐 학점 얘기하는 방송인가? 네. 아무튼 두 분 다 성공하셨네요. 그래도 여러분 학점하고 관계 없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는데 이 단체 희망동네 그래도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로 이제 지역에서 큰 거창한 이야기보다 당장 사람들의 삶에 좀 기여하자. 제가 이런 괴문하게 된 게 방송에 연말 방송을 보면서 그 뭐 소위 불이웃 돕기 요즘 그런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쵸, 제가 보면서 좀 많이 좀 반성을 했어요. 나라를 구할 것처럼 떠들고 다니면서 당장 옆집에 사는 사람도 못 도우고 있다 내가. 그래서 그것부터 하자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초반에 했던 것들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로 특히 지역에 있는 철거 지역이 있어서 네. 철거 지역을 지금으로 봤을 땐 거의 전수조사처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문 들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작구 의정감시단이라든지 지역사회 기관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마을 축제 지금으로 치면 마을 축제죠. 네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로 주민 참여와 지역 복지 이 두 가지 축으로 사업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하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긴 세월을 해오셨는데 사실 이 시기가 풀뿌리나
마을 공동체, 마을 사업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는 사실 풀뿌리가- 활성화되지 않는 시기. 풀뿌리가 천대받던 시기였어요. 네네. 네, 사실 그때만 해도 네. 뭐 총선 시민연대나 네. 그 IMF를 지나면서 글로벌리제이션, 뭐 세계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지역에서 뭘 한다는 것들을 얘기할 때 주변 사람들도 거의 혀를 찌릿하면서 그래 열심히 해봐 어렵겠지만 해봐 이런.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불과 10년 만에 이제 지역만 바라보는 그쵸. 중앙 정치 뭐 중앙 시민 운동도 거의 지역을 바라보는 걸 보면서 아무튼 그런 변화를 보는 것도 되게 재미난 경험입니다. 네. 선지자네, 선지자. 정치학점이 선구자. 미안. 지금 피곤해가지고 단어가 선택이 선지자. 이분 너무 종교색을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공문과 아니야? 왜 이렇게 또 디테일하지? 네, 알겠습니다. 네. 학점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어이하다가 좀 선지? 선지. 배가 고프다 보니까. 네네, 역시 마을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이제 서울시에도 마을 해가지고 오늘 나눌 얘기가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인데 네네.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들어가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모시가 된 계기가 이제 그런 토론회 자리에 참여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담아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일단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 4월 27일 날 네네. 대학로에 있는 공공그라운드에서 마을 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목은 되게 네. 네, 마을 포럼 행사를 좀 했습니다. 네네. 뭐 한 90명 정도 들어오는 자리였는데 사실 저희도 예상을 뛰어넘어서 15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 문제가 어쨌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 자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박원순 시장의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공동체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이제는 뭐 굉장히 광범위해져서 단지 마을 공동체만이 아니라 뭐 도시 재생, 뭐 사회적 경제, 심지어 복지 모든 영역에서 마을 공동체가 요즘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각되고 강조된 이면에 사실 숨겨져 있는 어두운 점들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행정화되면서 주로 평가가 성과 공유대 방식의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행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는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굉장히 어두운 면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현장에서의 피로도라든지 네. 그리고 갈등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오픈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좋은 점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과 어두운 점을 함께 드러내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라고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함께 논의할 분들을 모았고 한 10여 명 정도가 4주에 걸쳐서 내부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4월 27일 날 그 행사를 했던 거고요. 사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50명이 온다는 거는 저희도 좀 기대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공론의 장, 그리고 토론의 장을 되게 갈급하게 바랬구나. 그리고 그날 오신 분들한테 죄송했던 거는 사실 저희가 앞에서 있는 패널만 떠들지 않고 오신 분들과 함께 이제 주고받는 토론을 원했는데 이 사람이 많이 와서인지 이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모두가 시간을 오버해서 오신 분들과 충분한 토론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시면서 나 할 말 많았는데 아쉽다는 분들이 많았어서 좀 죄송했고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이 뭐 저희가 계속한다기보다는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주로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그 단체에서 이게 일하시는 파악이 좀 분들인지. 뭐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진 않았는데 대략으로 봤을 땐 주로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 역시 그리고 마을. 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활동가 네. 그리고 이제 복지 쪽에서도 좀 오셨고 네. 시민 단체에서 오셨고 해서 생각보다 연령이나 지역이나 어떤 활동 내용이 다양해서 되게 의미 있는 구성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목장님이 고민하고는 그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고민했던 분들이 이 기획했던 네. 분들 같이 지역에서 이제 마을에서 네. 공통적으로 이걸 좀 나누고 싶어서 찾으신 분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이 정확하게 이게 서로 공유하고 한번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뭐 내용 이전에 네. 사실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논의가 없었다였어요. 저희의 문제의식은.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토론하고 나 힘들어 이거 잘못됐어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있고 그런 장이 있어야 내용이 공개가 될 텐데 네. 사실은 장 자체가 없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자체가 성과 공유 대회가 평가 형태로 된 거예요. 네네. 사실 거기서는 어려운 얘기 잘 안 나오고 나도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1번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예산도 사이즈도 커졌는데 그에 반해서 과연 정말로 현장이 강화되고 있느냐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의 고민은 지금 좋다. 근데 박원순이 사라진 서울시에서 현재 마을 공동체라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희 같은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뭐 돈을 적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은 박원순 시장 이전에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40만 원 받고도 일하고 20만 원 받고도 일하고 그랬었는데 네. 뭐 이게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이즈가 그만큼이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이런 활동 지원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뭐 상당히 급여들을 받고 있죠. 그런데 뭐 박원순 시장님이 10년, 20년 일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사람들이 가난할 때 가난한 건 버텨요. 그런데 소득이 올라갔다가 낮춰가는 건 못 하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현재 서울시가 자랑하는 마을공개 사업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끌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는 시점에 과연 그때는 어떻게 될까? 저는 현장이 붕괴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현장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예산 투입이라든지 행정 주도의 사업들이 늘어가면서 저는 현장이 더 약화되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돌아보고 결국 우리의 모든 활동이 현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지금처럼 사실은 지금 마을 공동체 사업은 거의 행정이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행정이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설계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이제 동네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과거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 저는 마을이 한 편이지 저는 좀 지역이란 표현을 좀 쓰긴 하는데 뭐 마을에서 활동하다 지역에서 활동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품을 내놓는 형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300만 원짜리 사업, 500만 원짜리 사업, 1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되고 예전에는 돈이 없더라도 좀 더 필요하면은 품을 내놨는데 이제는 300만 원짜리 사업하다 예산이 끝나면 사업을 중단하죠. 다음 예산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의 모습인가? 아니면 공모 사업인가? 지금 마을공개 사업은 뭐 저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나치게 공모 사업화되어 있다. 지나치게 공모사업되어 있다. 정확히는 지나치게 아니라 전부 다죠. 네. 지금은 예산 없이 누가 이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들이 동네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틀렸다라기보다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장도 없고 기회도 없었다. 네, 그게 저희 고민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사회복지 쪽에서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그 사회복지는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 민간 재원에 주로 기업 재단이나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 이게 굉장히 기관의 성과, 사회복지사의 성과의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건데 공모사업을 하면 그 공모를 지원해주는 단체에서 주제를 내놔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나 어떤 이용자나 그분들의 욕구 조사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공모 주제에 맞춰 욕구를 맞춰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전 그렇죠. 성과가 나타나고 반드시 이제 성과가 양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니 거기에 맞는 척도나 이런 걸 틀을 갖다 놓고 맞추고 사실 양적 평가는 뭐 조작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서류 잘 꾸미기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 실제적인 어떤 질의 서비스 질보다는 물론 잘하고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 조직이 경쟁화되고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뭐 이런 그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큰 빨간 열매를 달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또 배분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하고 있어서 그것도 큰 폐해인데 사실 그런 현상이 거기에서도 지금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생기고 있죠. 일반화되고 있고 가장 우려하는 건 이제 그런 사업 선정이라든지 네. 또는 뭐 인건비를 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데 나는 못하겠어?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오. 그리고 야 니네가 왜 그걸 봐도 우리가 더 잘하는데 이런 식의 갈등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투입됐는데 돈 때문에 싸움이 나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 좀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소위 말해 시민단체 활동했던 풀뿌리 단체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서울시나 중간적으로 들어가시면서 사업을 설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하니 행정의 틀 안에서 그분들도 네네. 사업을 설계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현장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그 사업이 현장을 조작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얘기가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하시고 또 우리도 싸웠어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얘기한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어공이나 중간지원 조직이 왜 필요하냐.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중간 지원 조직,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막말로 공공이나 행정은 많은 정보와 예산과 인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민간인들은 그런 정보도 경험도 예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민과 간이 협력하는 건데 협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 조직이 있어서 초기에는 끌어올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중간 조직이나 어공인 분들이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행정에 들어보니 어쩔 수 없더라 할 거라면 사실은 필요 없죠. 그냥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 싸우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는 이런 경향성이 발견된다.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건 원칙상 어공과 중간 조직의 필요성은 민간, 주민, 현장이 행정과 대등하게 어떤 파트너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지 그거 자체가 행정의 대리인으로 할 거면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풀리지 않는 근데 문제는 이제 중간 조직이나 행정이 점점점 고도화되면서 현장의 힘이 커지는 게 아니라 중간 지원 조직의 힘이 너무 커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빨간 네. 열매 같은 네네. 그런 조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저는 그렇다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일단은 이 시점에서 꼭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이제 마을 공동체 이거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떤 개가 있는지 좀 몇 개 물어봐도 되나요? 좀 이해를 돕고자. 뭐 사실은 저는 잘은 몰라요. 네. 왜 모르냐면 사실 처음에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 센터를 만드는데도 참여했었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 센터를 위탁받은 사남법인 마을의 1기 이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협치라든지 차동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네네. 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한편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점점 공모사업화돼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반대하면서 공모사업을 받는 것들도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저희 단체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받은 거는 사실은 마을 공동체 쪽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들여다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대충 보면 이웃 만들기 사업 그리고 뭐 공간 지원 사업, 뭐 부모 커뮤니티 사업, 그리고 뭐 최근에 차동으로 가는 거는 뭐 마을 계획 사업 등. 그러니까 마을이란 이름으로 뭐 200만 원짜리 사업부터 뭐 5천만 원 이상의 사업들까지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사업도 사업인데 일자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자리. 네네. 그래서 뭐 마을 계획에서는 마을 사업 전문가,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회 담당관. 그렇게 해가지고, 명칭으로. 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서울시에도 중간 조직 센터가 있지만 자치구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도 2명에서 한 4명 정도의 상근자가 생기고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좀 생기고 있죠. 네. 저는 그거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것들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 기관, 장애복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보조금 100%로 운영되는 기관이긴 하지만 사실 마을 사업하는 분들이랑 전혀 교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있는 곳이 노원구인데 가장 많은 사회복지 기관, 장애 관련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다른 뭐 강서구와 마찬가지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기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장애인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건데 글쎄
저는 직접 이렇게 하면서 뭐 기관과 어떤 네트워크나 왜냐면 사실 지금 탈시설 장애인들의 분들에 대한 어떤 탈시설이 얘기를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지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교류를 하거나 제가 여기서 7년을 일하면서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체감되지 사실 저 사회복지를 하고 있지만 체감하는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유행처럼 사회복지관에도 꽤 오래전처럼 마을 사업단 뭐 이런 그 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아예 그 팀으로 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곳에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잘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데 그리고 서울형 평가라고 해서 얼마 전부터 서울형 평가 물론 시범 사업으로 지난번에 평가를 하긴 했는데 그 마을 안에서 지역사회 교류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그 항목들이 서울형 평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복지관에도 물론 그 바람직한 거죠. 폐쇄적으로 그 안에서 별로 있는 게 아니고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뭐 생긴 그런 경향도 조금 사실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가 그런 저도 헷갈릴 때가 있고 사회복지 분야별로도 무슨 거버넌스니 협치 사업인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협치단 회의에 한번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이게 이용자는 배제되고 시와 그 단체 들어가 있는 파트너로 들어가 있는 단체 위주로 모든 게 짜여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마디가 이용자가 빠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되게 그 싸늘한 시선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거기서도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게 그런 협치나 거버넌스, 마을 공동체 뭐 이런 말들이 가끔은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느낌, 사실. 예, 체감되지 않는 그리고 전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저처럼 지극히 서민인 제가. 네. 일단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이것이 이제 기초로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도움이 되고 향후에 네네.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혹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라는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너무 커졌습니다. 그쵸? 네네. 이게 뭐 어떤 뭐 동네에 두 사람이 싸움이 났는데 어떻게 화해시킬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미 굉장히 고도화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하면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아까 그 빨간 연매 단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렵잖아요. 어렵네요. 네. 제가 듣기만 해도. 네, 그 정도로 저는 어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풀뿌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다워야 된다. 우리답다는 건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드러내고 토론하자. 저의 문제적인 1번은 그겁니다. 1번 장마. 그러니까 논의해야 된다. 논의. 자꾸 안으로 숨고 이너서클화되고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가 저는 좀 1번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남고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마을 공동체 운동은 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드러내놓고 토론하자가 저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에서 이제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현재 마을 공동체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은 굉장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부르주아형 운동입니다. 부르주아형 네, 운동.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직장을 나가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요. 네네. 참여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로 그러네요. 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주부들이 참여하기 가장 좋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좀 나름대로 방귀깨나 끼는 상인들은 참여할 수 있어요. 예, 뭐 나름 여러 어떤 정치적 뭐 의지가 있는 분들은 더 참여하기 좋은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아까 이제 복지 영역에서의 결합이 없다는 요거는 저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민간 영역에도 존재하는 칸막이가 있는 거죠. 복지는 마을을 보고 마을은 복지를 몰라요. 이거는 서로 간에 해결될 요소인데 또 하나는 부르주아형 운동이다 보니 사실은
사회적 약자와 연대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좀 살았어요. 지금 마을 공동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거에 풀뿌리 시민사회가 했던 사업들 또는 복지가 이미 했던 사업들을 네네. 사업으로 만든 거거든요. 과거의 풀뿌리 시민사회나 이런 것들은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 것, 그 안에서 주민들을 조직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한다면 현재 마을 공동체 활동은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해라. 서울시가 응원한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복지라든가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과 연계하는 것이 머스트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접점이 없는 거죠. 저는 이것도 서울의 마을 공동체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건 안 보여요. 네, 어쨌건 중산층의 경제로 여유 있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운 그리고 이제 평일 낮에 동네에 있는 주부들에게 유리한 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 측면들 이거는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공 영역에 좀 돌봄이 가장 절실한 분들, 하지만 이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돼요. 그렇죠. 네. 사실 마을의 건강한 거는 전체적인 삶이 사실 가장 좋아져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사실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좀 그 배제가 되고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저는 아까 해당되는 거기 마을 공동체 사업에 그 전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일하고 있죠. 뭐 중상층도 아니고 애도 없죠. 그래서 내가 경험할 수 없구나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을 공동체가 뭐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서울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서울시나 서울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줄여 서마종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성과는 새로운 주민의 등장이에요. 새로운 주민.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뭐 몇 년간의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참여했던 사람이 13만 명이라고 언젠가 통계를 발표하다. 그러면 13만 명이면 서울 시민의 1% 정도가 참여했다. 1,000만이 넘으니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건 그런 양적인 확대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새로운 주민들 한 번도 이런 거에 참여보지 않았던 행정과 접점이 없었던 분들이 참여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초기에 쭉 올라가다가 정체 현상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 했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게 되고 네. 새로운 주민들 발굴에 이제 한계에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또 어려운 점, 극복해야 될 과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가 별로 이렇게 동대문구가 네. 재정이 다른 구에 보셨게 좀 못 사는 걸 나오더라고요. 동대문이 있는데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더 많이 경험을 못했나. 대문이 있는 거 네. 4대문이었는데. 네, 알겠어요. 힘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동대문 구청장이 좀 다음에 누가 네. 되실지 모르겠지만 동대문 좀 신경 써 주세요. 네, 제가요? 아니. 서울 시민의 1%가 경험했으니까 99%이신 거죠. 그쵸?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럼 거기를 진짜 해야겠네. 저희 동네요? 진짜. 거기는 진짜 99%가 아니면 달려 제가 있어요. 그 조건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중산층으로 진입하던지 일을 출마 안 선언, 하던지 일을 안 출마 선언, 하던지. 출마 선언? 아니야. 동대문 긴장이잖아 순간. 웬일이니. 그래도 뭐 새로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너무 좀 약간 박한 거 아닌가 싶은 개인적으로.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서울에서 자금력도 있고 규모도 있어서 관심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지금 어떤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또 다른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소외되거나 참여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는가 이렇게 또 반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나도 했는데 그 사람들 다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다 참여시키냐. 제가 옛날에 제가 한번 구청에서 그 참여예산위원을 그것도 막 보건복지분과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했어.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회의를 다 낮에만 하는 거야. 내가 1년의 휴가를 거기다 다 집어넣기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니 좀 다 좋은데 내가 다 양보하겠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퇴근 이후에 7시에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다른 분한테 의견을 물어보겠대. 근데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여율이 좀 빠지잖아요. 그분들은 다 참여해서 그런지 참여라는 게 출석률이더만 참여가 안 좋은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잘리신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직장이 다니는 사람을 대변하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그냥 당신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길래 분과장님이 말하시길래 그래서 그분 생각도 다 일리가 있다. 근데 아까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동질성이 강한 그룹만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 다니는 저 같은 사람들은 내가 해당되는 구에서 나도 살았는데 나는 그럼 어디에서 내 얘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그래도 재선입니다.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다음에 하시면 더 이상 출마하려고 해도 못하는 네. 아마 광역에서 삼선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시는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최장수 서울시장이시죠. 네. 옛날에 그 관선 시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복지시장 왜냐하면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셔가지고 되게 역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분들을 물론 한편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사람들 다 끌고 가가지고 마을이 붕괴됐다. 네. 이런 말도 하시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네, 네. 좀 말씀해 주시겠나요? 7년인가요? 하여튼 그 시정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에 대한 뭐 전반적인 평가를 말씀하신 거죠. 전반적이지 않고 지역적인 도 괜찮아요. 저희는 지역적인, 저 조그만 거 좋아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제가 뭐 그걸 뭐 전체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깜냥은 아닌데 그냥 소회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풀뿌리 시민사회의 활동가로서 네.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에 2번 다 참여를 했습니다. 웬일이니? 제가 동작갑 선거 연락소장을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네. 선거 2번 참여했으면. 그러니까 그냥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동작구에 어쨌건 선거 책임자로 2번을 다 뛰었기 그러면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지난 포럼 때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박원순 시장님의 출마를 한다고 그러고 선거에 참여해달라고 할 때 흔쾌히 참여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도 동료인 단체장을 가질 수 있겠구나. 말 좋다. 동료다. 뭐 높은 분이 아니고 네.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야, 친구. 네, 그래서 같이 의견 나누고 협의하고 네네. 그랬는데 이제 초선이 끝나고 재선을 할 때쯤에 사실 그때 제가 좀 시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무슨 문제 제기를 했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박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예산 몇 푼 받거나 어떤 혜택 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일상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동료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지난 이제 벌써 4년 전 얘기죠. 지난 3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서 사실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더니 그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주셨던 답변, 저 혼자가 아니고 25개구의 활동가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시장님이 저한테 주는 답변이 전 약간은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중간 지원 조직 만들어주지 않았냐. 중간 지원 조직,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 그 안에서 얘기해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약간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을 존중하는 방식은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 주는 거구나. 근데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것도 100% 예산이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고 사실 행정의 컨트롤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동료인지 알았는데 높은 분이었던 거죠. 그분도. 저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사실은 뭐 역대 어느 서울시장보다 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건 뭐 객관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역대 시장보다 제일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투명성. 네. 에서도 사실은 비리 한 건 없었죠. 지난 7년간. 그리고 대단한 거네, 그러고. 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예산도 그동안에 토건 위주로 해서 사실은 공사나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한다면 어쨌건 간에 제가 지금 비판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마을 공동체나 여러 가지 뭐 도시 재생이나 어쩌면 사람에게 투자하고 좀 변화를 지향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 시장님의 지난 과거를 굉장히 인정합니다. 좋은 시장이었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을 우리가 왜 뽑았나라고 봤을 때 민간과의 소통, 민간과의 협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선이 되시는 과정에서는 좀 본질적인 어떤 변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단체에 있을 때나 민간에 있을 때 서울시에게 요청하셨던 민간에 대한 존중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과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요청했던 것들을 온전히 하고 있나? 또는 하고 있다면 그분은 나름대로 잘 나가는 변호사 출신의 뭐 엘리트로서 위원회에 참여하셨겠죠. 그 정도의 민간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민간 협력의 질을 높여야 된다.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시민사회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엘리트 관료주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님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어요. 이 별명까지. 네, 중간 지원 조직 성애자라고. 네. 네,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고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영화 제목 중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중간 지원 조직 때문에 앞으로 못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간 지원 조직이 상당히 관료화되고 행정화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도 본질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어쨌건 지금 지난 시간에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으나 사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늘들도 이제 토론을 좀 해야 된다. 그동안 그게 너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성장에 견인하는 역할,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들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미 그런 행정조직의 산하 조직처럼 이제 돼버려서 아예 관료화돼 버렸다는 사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중간 지원 네. 조직이 만들어지면 행정은 되게 편해져요. 그쵸. 그러니까 네네. 과거에는 시민들을 만나서 소위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중간 지원 조직만 만나면 되고 행정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에서 이제 민간을 감시하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민간도 지금 여기서 어떤 교착 상태가 발생하냐면 그냥 행정이었으면 지적하고 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랑 동료였던 사람들이 중간에 있어 버리니까 말하기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히려 저는 그 현장의 건강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 안에서도 그 박원순 시장 이후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어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각 기관별로는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직능단체별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서울시에 들어오는 협조문이나 이런 게 협회를 통해 들어와요. 그러면 사실 그 협회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힘 있는 기관장님들이 몇몇이 모여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뭐 단체들을 보면은 굉장히 박원순 그런 단체의 성향이 보이기도 하고 사실 그랬을 때 그럼 박원순 시장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 혹은 정당까지도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또 변할까? 아니면 한 방에 가는 거죠. 한 방에 갈까? 아니면 그들이 또 거기에 또 따라서 변할까? 이런 사실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네네. 혹시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하는 중간 그 역할을 하시는 그 활동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이 혹시 못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체계적으로 안 돼서 이게 이렇게 된 건 아닌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계획 가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게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거는 좀 다른 생각인가요? 편의성 아닐까요? 그래요? 시정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이죠. 그러니까 네네. 주로 굳이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사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목소리 없이 정제되어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제하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 다 정제하고 거기에 맞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시로부터 큰 대우와 뭐 예를 들면 어떤 센터장이든 뭐든 이렇게 다가 주요 조직을 갖고 있고 급여를 받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시에 맞겠지 현장의 목소리를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에서는 편하죠. 왜냐하면 시에서 또 사업을 내려줬을 때 뭔가 조사를 한다 내려줬을 때 바로 거기만 통하면 모든 것들 다 조사하고 넘어왔는데 결과조차 이제 마음에 드는 결과를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걸 좀 네. 서로 한번 고민하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정 그래가지고 박원순 선생님이 이런 내용 좀 더 점검하시면
또 그분이 좀 더 큰 발을 내딜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요? 우리가 물론 못 내딜 수 있어요. 저는 정확히 말했지만 못 내드릴 수 있지만 이왕이면 이런 모든 경험이 농축돼서 진짜 말 맞다나 진짜 탄탄한 우리 친구 요즘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혹시 뭐 꼭 그분만 아니라 다른 지역 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 좀 드루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시정에 뛰시는 후보들도 이런 거 내용을 좀 들어가지고 요거 들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짧지 않은 시간에 격렬하게 살아오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많은 경험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 풀뿌리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래도 활동을 하려거나 요즘 약간 또 막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거 외에 또 뭐도 알아뒀으면 좋겠다. 애들 또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마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그 진행자분께서 프로젝트 공모사업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사실 저는 지역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요즘에 마을 활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쪽은 성공과 실패가 혼재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화하면 되면서의 문제는 제가 이제 비판하는 것 중에 프로젝트형 사고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젝트를 쓸 때 우리가 네. 이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잘 된다고 무조건 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무조건 잘 되겠어요. 네. 특히나 마을 활동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동네에서 그냥 아줌마 아저씨들도 참여하고 할아버지도 참여하고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오히려 그런 성공과 실패를 다 긍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형 사고가 직선형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쭉 무조건 하면 잘 된다. 결과치가 이런 방식의 사고가 익숙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이제 동원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왔어. 네네, 만족도가 그렇죠. 좋아.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건 더 확대하기를 원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저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선수들 좀 늘고 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주민이 등장한 건 맞는데 어느 순간에 정체됐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 부작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새로운 주민이 아니라 기존 주민들이 이제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더라. 이건 굉장히 저는 이제 지금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 공동체 사실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표현은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마을 공동체는 사업이 아니죠. 사람들의 관계라는 게 좋았다 나빴다가 싸웠다가 풀렸다가 또 같이 어울렸다가 안 보기도 했다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프로젝트형 사고, 공모 사업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즘에 동네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원봉사자가 줄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원봉사가 줄었다. 네. 과거에는 흔쾌히 자원봉사 할 수 있었던 것들도 이제는 서류 써서 내면 몇백만 원 주는데 네. 내가 왜 이렇게 난 이거 해서 할래? 이런 분들이 생겼다는 얘기들을 은근히 많이 들어요. 복지 영역에 계신 분들 듣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지역에서 하고자 했었던 상호 호혜라든지 서로 돌봄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점점 더 어쨌건 거래 관계화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에서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지역 곳곳에 있는 어떤 자발적 풀뿌리의 흐름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현재로는 공모사업이라는 형태로 인공호흡기를 대놨다고 생각해요. 근데 점점점 몸집은 커지고 있는 거죠. 인공호흡기도 커지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사업, 서울시의 지원 사업이 없어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작업들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 또는 활동, 운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사업에서 운동으로.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일이?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 고독사나 자살, 폐지 주는 어르신들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서로 상호간의 어떤 이게 돌봄이 케어만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서로 챙기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나? 사실 그런 의문도 들고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차동. 그러니까 차동. 15년 동안 그 이제 뭐 풀뿌리 운동을 해오시고 지역 안에서 살아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뭐 소외계층, 소위 말하는 약자, 사회적인 약자분들이랑 같이 그 활동을 해오셨을 텐데 차동 사회적 약자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차동은 어떤가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차동 일을 한 걸 알고 물어보시는 아니요 몰랐어요. 아니신가요? 네네. 제가 차동 동작구 추진전단 단장을 지난 네. 4월 말까지 하고 이제 네네. 종료가 됐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차동을 대부분 다 모른다. 사실 사실이죠. 네. 일반 시민들은 차동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실제로 차동 추진전단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차동은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네. 어찌 보면은 저는 행정혁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공동체 구축의 흐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차동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당장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네. 오히려 행정이 혁신을 해서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그래서 사실 위기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접할 일이 없는 네네, 거죠. 네. 다만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 65세 보편 방문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을 행정혁신을 전달체계 개편이라고 표현하고 네네. 그러던데 어쨌건 만드는 게 1번이고 그 안에서 보편적 복지로서 65세 보편 방문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65세가 되면 어쨌건 간에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출산가정 방문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런 스크리닝 장치를 2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었다. 마을 사업도 마찬가지인 건데 마을 사업을 해서 뭐 사실 만날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 놨더니 저희가 사업하면서 가장 유의미하게 봤던 건 뭐냐면요. 어쨌건 공모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주민센터 2층에서 이런 회의를 하면 이래요. 주민센터 2층이 있었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2층 갈 일이 없었죠. 네. 대부분의 주민들이 1층에서 서류만 띄고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건 행정기관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에 좀 의미가 있다고 봐서 저는 차동은 대대적 이벤트로 한 방에 빡이 아니라 전 스며드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행정이 제대로 혁신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봐서 한 2년 또는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체계를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차동의 안착화라고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지만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차동이 사람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뭐 화려하진 않아도 있겠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저희 지역에 있는 복지 플래너가 어쨌건 과거에는 동마다 한 명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명 있으니까 밖을 못 나가요. 오, 그렇죠.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만 해도 밤을 맨날 야근을 네, 해야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5명, 6명 정도의 동해 복지 플래너라고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던 한 고시원에 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주민센터를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랬더니 나 자살하러 가기 전에 인사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진짜 삶에 우울했던 사람인데 자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들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 누가 생각났냐면 자기 고시원까지 찾아왔던 사회복지사. 네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난리가 나가지고 직원들부터 팀장님까지 움직여서 어쨌건 당장에 문제 해결하고 일자리 알선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작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동이 그러면서 유의미함이 있다. 또 하나의 유의미함은 그 전의 행정은 구단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동단위의 관계망이 생기는데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작은 구역마다 행정기관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대요. 주민센터. 주민센터인 네네. 거죠. 네. 저는 이게 잘 작동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손발이 움직이는 거죠. 네. 과거에는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저는 그래서 차동 자체는 유의미하고 잘 갔으면 좋겠다.
뭐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게 가고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차동이 시작되고 최소한 자치구마다 1년에 2, 30명 이상의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는 것 같다. 이거 대단한 건데. 네,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면요, 그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자칫하면 이분 죽을 뻔했는데 네네. 살렸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진짜. 이 박은순의 친구 많네요. 뒤로 가면서 훈훈해지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아니, 잘한 건 잘한 거. 그럼 그렇죠. 우리 냉정 우리 토론에서. 네, 전 차동이 잘 됐으면 좋겠는 게 네. 그 공공체계 이미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 어떤 주민들 간에 국민들 간에 공동체의식의 회복이 될까? 그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봐요. 더 각박해졌지. 그랬을 때 기댈 건 사실 공공체계, 공적체계 안에서의 어떤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 지금 1인 가구도 늘어나고 40% 이상의 독거노인 가구가, 노인 중에 40% 이상이. 근데 실제로 보면 주소만 같이 돼 있고 떨어져 사는 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했을 땐 더 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예전에 치매지원센터에서 제가 일을 할 때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검사하고 상담했던 그 꽤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주소지는 같아도 따로 사는 분도 엄청 많았고 자식의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긍정적 평가가 있을 때 여기 퀴즈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퀴즈요? 네. 퀴즈입니다. 간만에 하니까 좋네요. 네, 그러게요. 스튜디오에서의 또 오랜만에 그 녹음을 또 한 달 만에 했죠. 네네. 거의 한 달 만이네요. 한 달 만에 하다 보니 제가 흐름을 또 그새 잊어버리고. 이번 퀴즈 이것도 좀 만만할 것 같지 않는데. 네,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개 방송은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취율이 조금 나는 이유가 네. 음질이 좋지 않아요. 밖에서 하는 거는. 음흠. 그래서 그러니까 이의 제기가 들어오기도 하죠. 안 좋다, 하지 마라라고 하지만 방송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 PD님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방송을 내보냈더라고요. 저분도 바쁜 분이라. 그러게, 그러니까 제일 고생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퀴즈를 내면 그 지난번 저희 뭐 늘 그렇듯이 그 지난번 방송 내용에서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또 답이 안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저희는 선물 드리기 위해 딴 거 없고 선물을 드리기 위해 퀴즈를 내고 있고요. 지난번 이제 공개 방송에서 게스트 두 분을 오셨는데요. 그 게스트 두 분의 성함을 올려주세요. 요거 되게 중요한 분. 이 두 분이 나중에 네. 진짜 진짜 뭐요? 막 찾아다닐 수 있는 분이에요. 어딜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라고 저번에 공개 네네, 방송 해보니까 그렇죠. 장난 아니야. 미리 사인 받아놔야 되는데 진짜. 네, 그리고 댓글을 소개해드리면요. 댓글 있어요? 댓글이 지금 거의 한 달 전에 올라온 댓글인데 저희가 방송을 그러니까 방송을 4월 11일 날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업로드죠. 4월 11일 날 그 스튜디오에서 한 그 세월호 관련한 이야기를 업로드를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또 올라왔어요. 사담님이 올려주신 거고요. 세월호 4년의 이야기. 정부가 바뀌면 무언가 바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네요. 속상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PD님께서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방송으로나마 함께하겠습니다. 기억위원으로 참여하시라고요.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하지 말고 방송으로 하지 말고. 네. 그 올려주신 말 잊지 네. 말고 기억한다. 따지고 보면 이 복지 우리가 논의하는 네. 이 내용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있네요. 사실 뭔가 제도화되고 탄탄해진다라고 하면 정권이 바뀌는데 크게 바뀌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너무 그게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근거는 다 조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마을 만들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냥 서울시니까 충분히 네네네. 광역단위. 관련된 법도 지금 제정 중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위주로 가면은 사실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기금이 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면 그래서 근거가 있게 정책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차동이 사실 더 활성화되고 했다면 좋은 게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 그럼 그만큼 그 영향력이 있는 곳이니 또 오늘 그런 이렇게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박원순 시장과 그 캠프에서 좀 들으시고 점검 다시 좀 해보시고 보완 좀 하고 말씀해주신 그 중간 조직의 어떤 역할 재정립하는 부분도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생각이 다른 들었어요. 캠프에서는 차통 나와야 통까지 간다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나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주신 가자. 제도화 영역에서 네. 저는 유의미한 게 이제 사실은 다른 공모 사업들 다 마을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마을 계획이라는 거는 현재 이제 찻동에서 시작됐던 마을 계획은 동마다 100명의 마을 계획단을 모집하고 그 100명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분과를 참여해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 평균 동별로 한 3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어요. 동별로. 물론 뭐 인구에 비해서 한 5%, 6% 정도인데 부족하지만 어쨌건 네네. 적지 않은 숫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투표한 것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여기에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개별 내가 쓴 프로젝트가 선정되고 그 돈을 내가 쓰고 결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우리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네. 그 의제를 결정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서 이제 저희 토론회 때 그 얘기하더라고. 이제는 그 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교부금 형태의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 제도화를 네네네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주민자치로 가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 그래서 이웃들 간의 관계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결국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공모사업화 되는 거는 사실 행정편이거든요. 네네. 행정 입장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정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과 실패가 혼재하는 게 지역사회고 마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공모사업보다는 그런 이제 참여형 사업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못다한 이야기 혹시 있으시면 우리 사무국장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네. 네. 더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네. 네. 어쨌건 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데도 떠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동업자 의식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향이 좀 생겼고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비판하는 분들이 동업자 의식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고 말을 못하면서 칭찬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우리 스스로 망가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스스로도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박원순 시장님이 성공한 시장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잘하신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전 좀 이제 빈틈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뭐 제가 볼 때 그분은 더 큰 꿈을 꾸고 계시는데 이 시장까지는 역량이 있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가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시장님 스스로도 좀 더 다른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는 다른 선택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박원순 시장님보다 25개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의 현장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없는 서울에서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을의 사업, 지역의 사업들이 좀 과도기 있는 거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또 생각을 하시면서 성장을 위한 어떤 바램, 그러니까 그 성장이 어떤 양적인 성장이고 그 시정에 따른 성장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성장의 그 바람이 있으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15년 동안이나 그 마을에서 함께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좀 귀담아 저희가 들을 필요는 있겠다. 또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또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 그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박원순 시장님 뭐 이거 듣고 방송 혹시 보게 되시다면 언제든지 스튜디오 오셔서 얘기하셔도 저희는 환영하고요. 진정한 친구기 때문에 네. 같이 가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우리 희망 나눔 동작 네트워크 유옥은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아신 프로듀서 이상호 제작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